제가 이 책을 출판하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은 개발도서 집필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집필 제안을 받는 것인데요. 제가 이런 케이스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컨텐츠를 제작한 지는 2017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고 난 뒤에 개발 블로그를 시작한 게 첫 번째였어요. 제가 개발 블로그를 시작한 지 벌써 4년이나 되었는데요. 회사 동기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진행하고 스스로 공부한 것들을 차곡차곡 개발 블로그에 정리하기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자바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펙티브 자바, 혹은 쿠버네티스, 퍼블릭 클라우드의 AWS와 같은 기술들을 블로그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배운 것들을 차곡차곡 글로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블로그 글은 이제 400개를 앞두고 있어요. 와, 근데 이 정도는 제가 되돌아보더라도 다시 400개를 쓰라면 도저히 못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정 카테고리에 글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전에 저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개발 기술 서적은 개발자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글을 쓰는 개발자분들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연락이 온 것이 바로 이 책의 출판사인 BJ 퍼블릭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편집자님께서 평소에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있던 아파치 카프카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제안에 대해서 정말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과연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저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지레 겁먹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편집자님과 같이 책을 쓰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이 논의한 끝에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에 바로 이 책이 예스24랑 교보문고 같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되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도 작년만 하더라도 이 책이 예스24나 교보문고에 팔릴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개발 블로그를 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이런 걸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책을 쓴다는 게 글을 쓰는 작업이고, 그리고 글을 쓰는 작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원고를 쓰기가 어렵거든요. 뭔가 기술을 배워서 이걸 글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표로 정리하는 기술이 습득되고 이게 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원고를 쓰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저도 평소에 블로그 글을 많이 썼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작업이 시작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책을 쓰고 싶다 하신다면 기술 관련 블로그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글을 써놓으면 이렇게 개발 블로그에 글 쓰는 작업들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컨텐츠들이 글이 모여서 결국에는 책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습관도 기르고 그리고 책을 만들 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 서적을 집필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집필 제안서를 투고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식은 기술 서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적들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직접 개발자를 일일이 찾아다닌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기획 또는 원고를 직접 모집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쓰고 싶어, 나는 저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출판사에 가셔서 집필 제안서를 다운받으시고 투고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집필 제안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집필 제안서는 8가지를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데요. 책을 쓰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서입니다. 제목, 기획 의도, 저자 소개, 대상 독자, 목차, 구성 요소, 경쟁 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판매량을 작성해야 합니다. 와, 듣기만 했는데도 정말 많죠? 그런데 책을 집필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8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작성하셔서 제안을 하셔야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작성하는 저자, 즉 글 쓰는 개발자분들도 정말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출판사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편집, 디자인, 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매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출판사에서 맡아서 일하게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책을 쓰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책을 쓰고 싶으시다면 이 집필 제안서에 이 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출판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하셔서 정말 가치 있는
책이다 라고 작성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집필제안서는 딱 한 곳에 출판사에 내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출판사가 겨냥하는 독자층이나 기획 의도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집필 제안서라도 각각의 출판사가 서로 다르게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에는 이 집필 제안서로 책을 쓸 수 있다라고 승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출판사는 이 책은 지금 우리 출판사가 낼 책이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집필 제안서를 만들고 나시면 꼭 2군데 이상을 출판사에 투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기술서적 집필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컨텐츠를 제작해서 집필 제안을 받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집필 제안서를 통해서 출판사에 원고 또는 기획을 투고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기술서적 출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